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해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된 겁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당의 문제죠. 우리 당내 문제고 우리 당에서 처리하도록 놔두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이른바 망언 논란이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해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된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재용 처장. 예. 또 어쩐 자리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진 겁니까? 예, 8일 날 그러니까 그 김진태 의원 그리고 이종명 의원 두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네. 지만원 씨를 초청해서 이제 5.18 진상이 뭔지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김진태 의원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축사를 했었고 이종명 의원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만원 씨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죠. 북한군 뭐 특수군 한 600명이 게릴라전을 벌인 거다. 그것이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이종명 의원이 동조를 한 거고요. 거기 이제 김순례 의원도 참석을 해서 5.18 유공자 괴물 집단이 만들어져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이제 어떻게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은 물론 이제 모든 발언이 원내 대변인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늘 문정인 특보에게 나올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어쨌든 대통령 특보면 모든 해석을 대통령 특보로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도 원내 대변인인데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조금 전에 김진태 의원이 영상 메시지로 현장에 보내왔던 내용 중에 우리 우파가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발언들 이후에 지금 실제로 우파 진영 내에서도 이 문제 발언들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저도 지만원 씨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냐면 지만원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당시 5.18 때 북한군이 이제 한 600여 명이 내려와서 실제 벌였던 게릴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그 5.18 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현재 북한에서 있는 군부 얼굴 이걸 매칭을 시켜 자기가 개발한 시스템을 매칭을 시켜서 그때 내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저 옆에 계시던 안찬일 소장도 그때 내려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하. 우리 김정아 그 상병이라고 탈북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도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상학 씨도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김정아 씨는 그때 나이가 4살이었습니다. 아하. 박상학 씨는 6살이었습니다. 네. 자, 안찬일 소장은 하도 이제 주장을 해서 뺐다고 그래요. 네. 자, 근데 그런 분이 과연 그럼 4살 때, 6살 때 내려와서 게릴라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주장입니까? 네. 자, 그런 주장을 지금 이제 그 주제 발표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동조하는 분들이 이제 그날 집회를 한 거예요. 네. 자, 이게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도 이게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조갑재 씨라든지 그다음에 당시에 사실 5.18 계엄군으로 갔던 서정갑 대령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과연 우리 군이 북한 게릴라 600명 왔는데 그걸 몰랐겠느냐. 네. 만약에 몰랐다면 군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주장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법적으로도 사실은 이 주장이 타당치 않다는 걸 몇 차례 걸쳐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저거를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런 세미나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종명 의원은 군 출신이에요.
근데 이종명 의원이 그날 폭동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 한 분도 그렇고, 그걸 동조한 분도 그렇고, 이 사실 자체는 이미 우리 역사가 5.18과 그다음 60민주 항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저 세미나를 통해서 뒤집겠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발언 직후에 광주는 물론이고요. 전국 각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해당 의원을 지금 고발했고요. 그리고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 상경 투쟁까지 지금 예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당시에 숨진 분들에 대해서도 폭동이라고 했고, 남아있는 분들, 현재 유공자로 인정받은 분들에 대해서 세금 낭비라면서 명예훼손을 했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만원 씨는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나머지 세 분, 5명이 참가를 할 때 발언한 분은 3분을 관리했는데 현재 국회의원이지만 과연 저는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받은 면책특권의 대상인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지부터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요. 5.18 관련 단체들은 그 당일에도 저렇게 좀 몸싸움을 하다시피 목소리를 높였었고, 현재 자유한국당에 대한 항의 방문, 그다음에 당에 대한 어떤 당 내에서 자체적인 징계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 자유한국당도 어찌 보면 이건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적인,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면 일부 의원이라는 얘기를 말도 할 수가 있지만, 이 현재 문제가 된 의원들 몇 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전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자유한국당만 빼고요.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모두 이에 대해서 초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5.18에 대한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들의 지속적인 망언과 망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소극적으로 일부는 동조하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위기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전두환 씨와 같이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지 정신과 정밀 검진을 받아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하나 단순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말을 던질 때는 뭔가 계산과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저분들이 저 얘기를 왜 이 시점에서 저렇게 모든 국민들이 비난하는 말을 왜 꺼내고 저렇게 외쳤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 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18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각 당에 추천하는 사람들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이제 이걸 추천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만원 씨가 이제 이종명 의원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여기 위원으로 돼야 된다. 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한 거예요.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이는 안 된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 앞에 가서 계속 시위를 하다가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돼서 또 이제 주장한 거예요. 자기를 추천해달라고. 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 된다. 이게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한 겁니다. 그 세미나에서 이제 지만원 씨가 주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이 나와서 이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여야 4당의 의원직 제명까지 포함해서 최고 수위의 지금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징계가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겁니까? 근데 의원 제명하려면 재적의 3분의 2예요. 그러면 의원 전체의 3분의 2.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선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이긴 하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발의가 되면 발의는 쉽게 될 겁니다. 네. 발의 정족수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동조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국회에서 뭐 윤리 제소는 당연히 갈 거고 예를 들면 저기서 이제 제명까지 정족수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기까지 가기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출당 조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네. 당이 같이 침몰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걸 여기서 만약에 흐지부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더군다나 좀 곤란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종명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이니까 네. 상관없다기보다 좀 나은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할 수는 있겠으나 이 문제를 당에서 출당이나 이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정리하고 나지 않으면 두고두고 자유한국당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아시고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이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한국당은 줄곧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해명이 아닌 해명을 해서 논란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건 우리 당의 문제죠. 우리 당내 문제고 우리 당에서 처리하도록 놔두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정당 안에 그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말하자면 견해차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이건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유감이다. 이런 사과를 했다가 또 논란이 더 확산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당내 일이니까 밖에서 신경 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는 그 전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역사에 대해서. 그렇다가 그 부분이 비난을 받으니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이라는 식으로 저것도 정말 충분치 못하죠. 아픔을 줬다면 가정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고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걸 당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큰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정리를 해야 될 사안과 당내에서 끌어안아야 될 사안은 좀 다른데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세우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고 그 안에는 이거를 인정하는 스펙트럼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우리가 끌어안겠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5.18을 폭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시각을 자유한국당은 내부에서 인정을 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사실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발언을 던진 당사자들은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인 여러분들이 또 제일 많이 궁금해할 걸 그냥 제가 먼저 매맞는다는 심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작년에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5.18에 대해서는 유공자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자꾸 이런저런 의구심을 키우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면서 명단도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고 정부에서는 또 공개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이제 보훈처에서 보면 지금 독립유공자들은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죠. 이유가 뭐죠? 특히 이제 5.18 같은 경우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에 개인적으로 피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이제 유공자가 되면 여러 가지 국가에 주는 혜택이나 여러 가지 또 취업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5.18에 어떤 거기서 시민군으로 했다. 이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이게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진상조사에 들어가면 이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명단 공개 자체가 옳으냐 안 옳으냐는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공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단 이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문제, 5.18을 폭동이라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이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질이 좀 다르죠. 그렇죠. 지금 본질 자체는 지금 그 본인이 장을 마련해준 장소에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문제, 또 지금 이종명 의원이 폭동이라고 한 문제,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수차례 걸친 진상조사와 5.18 청문회 등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합의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논점을 흐린 저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이 비난 여론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 한국당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양지열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 기반으로 늘 얘기하는 대구 중심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찌 보면은 참 신승을 거뒀던 인물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들 표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앙당에서 잘해주기를 누구보다도 바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방에서 보니까 중앙당에서 돌아가는 게 5.18 문제 터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당내 지지 기반 조금 오른다고 하면서 이게 뭐 릴레이 단식, 농성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SNS에 좀 털어놓은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에 오늘 문 대통령이 응답을 했습니다. 청와대 응답 들어보시죠. 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호,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호정 의원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회 명단을 청와대가 지금 사실상 거부한 거잖아요. 한국당은 그럼 재추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차기환 전 판사와 그다음에 이제 이동욱 전 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자, 또 권태호 전 한미연합 사령부 작전참모부 처장 이 3명을 일단 추천했는데 지금 이제 5.18 특별법 진상규명 특별 보면 주로 이제 법의학 전공자라든지 주로 법조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련 국내 인권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이게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분 같은 경우는 이 자격 요건에 마땅치가 않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또 내용적으로 보면 이 두 분이 중에서 이제 뭐 이동욱 전 기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기사를 통해서 5.18 문제에 대해 좀 비판적인 글을 쓴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아마 추가로 2명을 더 지금 추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순위 오늘 저희가 4위로 꼽은 소식 6번째 이야기입니다. 만나보시죠.